본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입니다. 정겹고 생동감 넘치는 농촌과 어촌의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타이틀이 뜬다. KTV 살얼이랐다 시즌 4. 사실 치밀한 계획이 있거나 거창한 포부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도시에서 열심을 내고 뭔가를 이루어 봤는데 내가 원하는 삶이 거기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별인생 없다. 근데 별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지 많이 애썼죠. 밤낮으로. 못된 것만 돼도 되는데 마음도 몸도 상하더라고요. 그저 마치 본능처럼 자연에 이끌렸을 뿐입니다. 이왕 귀천한 거 집도 한번 내 손으로 지어보자. 참 겁도 없이 덤볐죠.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네, 미라클입니다. 진짜 처음에 딱 여기에 여기 거실 가운데 흙이 저기 석가래까지, 복까지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이걸 보는 순간, 야, 이걸 다 해야만 여기가 지어진다는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야, 저걸 언제 다 하냐? 몰라서 무모했지만 그래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시간과 정성을 들여 지은 흙집은 부부를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이끌게 됩니다. 저희가 건축을 마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인연을 만들어주는 공간, 참 또 새로운 인연을 갖게 하는 공간, 건강해지는 공간. 그래서 참 의미 있는 공간이 되어져서 저는 참 뿌듯해요. 내가 지은 집을 통해서 내가 갖고 오는 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도울 수 있구나. 내가 저들의 힘듦을 조금이라도 내가 덜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산면을 둘러싼 깊은 산과 철 따라 피는 꽃들로 가득한 숲속 정원과 오로지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지은 집에서 부부는 더 행복해졌습니다. 숲속에 흙집을 짓고 나자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겼다는 이 부부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숲속에 흙집을 짓자 생긴 일. 57세 이명택 씨와 54세 김혜정 씨. 산이 깊어 골짜기도 깊은 강원도 홍천의 산자락.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조금 늦을지 몰라도 이 깊은 산골에도 봄은 어김없이 부드러운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자막 내레이션 김기현. 자, 마음 아직 나가보자. 자, 날씨 오늘 날씨가 좋네. 정말 좋네. 그러게. 봄이 오는 소리네 진짜 완전히. 야. 반려견과 함께 마당으로 나온 부부. 봄은 언제나 참 반가운 계절. 이 숲에서 맞는 11번째의 봄이지만 이명택, 김혜정 씨도 반려견 마음이도 설레긴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아, 올해도 여기 분홍색 꽃 피게 예쁘게 이렇게 다듬어 주자. 너무 일찍 찾아온 탓에 꽃은 못 보지만 괜찮습니다. 이 독특한 형태의 흙집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찾아올 가치가 있는 곳이니까요. 김혜정 씨. 저희는 숲속에 쏙 들어와 있는 자연 생태집입니다. 네, 저희 가족이 5명,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직접 지어본 집이에요. 온 가족의 손길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지었으니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명택 씨. 총 이게 한 동인데 여기 구들방, 거실, 그리고 화장실, 주방, 그리고 조그만 방, 총 4개인데 30평 정도 돼요.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벽돌을 지은 게 아니라 이게 여기 동네에서 나온 황토 15차, 그리고 마사 3차를 이제 손으로 한 이만큼 2kg 정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서 쌓아 올린 거예요. 쌓아 올리기 때문에 노동력과 수공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어쩌자고 집을 직접 지을 생각을 했나 돌이켜보면 뭘 몰랐으니 겁도 없이 시작할 수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는 구들방이고 여기는 지금 이 구들방의 굴뚝이에요. 저희들이 이거 3년 전에 졌는데 아직까지 굴뚝을 다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이윤즉슨 게을러서. 왜냐하면 이런 들을 우리가 사오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앞면이 좀 반듯한 돌들을 주워와서 이 굴뚝을 세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게 조금씩 이게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좀 약간 반듯한 돌들을 주워서 모아놓고 모아지면은 굴뚝이 점점점 쌓아지는 건데 아마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2, 3년 더 있어야지 저기 초막까지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굴뚝의 반만 쌓였다. 천천히 완성되어 가는 것. 그게 직접 지은 집의 매력일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이게 석가래가 쭉 있는데 이 석가래는 이제 저기 있는 우리요. 저 낙엽송을 사다가 석가래를 직접 깎아서 다 이렇게 진 건데 이렇게 긴 석가래는 거의 없어요. 한 6m 50이에요. 석가래 길이가. 긴 석가래 덕에 길어진 처마는 흙집을 포호하고요. 집 내부에서는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해냈습니다. 여기 있는 긴 여기 대들보는 이 우리 밭에 있던 나무 두 구리를 잘라서 이제 여기다가 깎아서 이렇게 대들보를 했고요. 흙집이 단점이 뭐냐면 일단은 어두워요. 근데 천창이 한 3개 정도 있으니까 어두운 걸 좀 커버해요. 움집처럼 제가. 생긴 집안 그래서 천장. 물론 이제 여름에 뜨겁고 겨울에 좀 춥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딱 들어오면은 실내가 어둡지 않고 환하다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처음 흙집을 짓다 보니 지붕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계속 흙만 쌓아 올렸다는데요. 엉겁결에 높아진 층고 덕에 시원한 느낌 가득한 흙집이 완성됐습니다. 흙집 짓는 과정을 찍은 사진. 결과물은 멋지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온통 초보자인데 오죽했을까요? 그래도 고사리 손까지 보태 가족들이 다 함께 시간과 노력만으로 쌓아 올린 집입니다. 김혜정 씨, 귀촌 12년 차. 여기가 숲이고 자연하고 아주 가까운 곳인데 인공적인 재료로 건축을 하는 거는 이제 별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는 흙으로 이제 집을 지었다는 거, 어떤 편안함, 그다음에 심리적인 안정감이 원형에서 온대요. 또 저도 둥근 건축이 너무 친근하게 와닿고 또 이거 짓기 전에 모델로 봤던 집들이 둥근 형태예요. 그러니까 초보고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랬고 그것이 각진 건 또 기둥을 세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형으로 둥글게 이렇게 일자형이 아닌 돔 형태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절대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데요. 아니 이게 흙인데 물로 반죽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이게 무너지지 않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공법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70cm 이상은 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져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30평인데 99제곱미터. 30평 다 돌려도 하루가 더 걸려요. 한 번씩만 70cm 쌓아도 하루에 다 못 쌓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힘든 부분이 비 올 때가 많이 힘들었어요. 비 올 때는 이걸 다 덮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닐을 사가지고 비만 온다 그러면 다 덮고 비 오면 또 비 개치면 그 개면 또 비닐을 걷고 또 일 시작하고. 저희가 공사한 게 2011년인데 그때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어요. 수제 흙집 말고 두 번째로 자랑할 것은 숲속 정원. 집에서 온실로 가는 길에 있는 텃밭. 여기도 지금은 잠자고 있지만 이제 시즌에 맞게 야생화가 피어나서 꽃을 피우고 또 이거 이제 마당 쓰는 빗자루 있잖아요. 뎁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이제 여름 내내 아주 초록으로 아주 항상 이쁘게 이 자리를 울타리처럼 쳐줘서 그 어린 시절에 봤던 꽃 위주로 정원을 제가 꾸미거든요. 이곳에 오면 고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공간으로 선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 같아요. 평소에도 꽃을 좋아하던 희혜정 씨는 집이 완성된 후엔 다양한 꽃으로 숲속 정원을 꾸몄습니다.
온실협 청원. 저희가 이렇게 통로를 좁게 한 이유는 이제 넓은 공간보다는 작은 좁은 공간이 사람들 마음에 좀 안정감을 주고 그 오솔길의 느낌이 저는 좋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좁게 여기는 이제 주로 야생화들인데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씨를 뿌리거나 새로 심지 않아도 10년이란 세월 속에 스스로 씨가 떨어져서 나고 또 꽃을 보여주고 또 열매 맺는 식물도 생겨났어요. 아직은 얼굴을 내밀 때가 아니란 걸 꽃들도 알고 있는지 조금 황량한데요. 아쉬운 마음을 사진으로나마 달래봅니다. 온통 싱그러운 초록과 색색깔의 꽃들이 자연 그대로의 흙집과 어우러지는 모습. 아마도 곧 볼 수 있겠죠. 가만히 있기만 해도 마음이 좀 열리잖아요. 고향의 느낌이 나는 그런 산촌, 농촌이 이렇게 합해진 그런 환경이니까. 또 제가 먼저 몸과 마음이 이곳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얻고자 했고 기대하고 왔던 곳이죠. 그 꽃들이 심겨진 정원을 볼 때 유달리 위로를 받고 어떤 충전받는 느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느꼈던 그 충전의 기분을 이곳을 찾는 이들도 나와 같은 정서를 가진 분들이 이곳을 찾을 거고 거기에 맞게 이제 꾸며가기 시작했죠. 먼저 이제 나에게 기쁨을 줬어요. 그것들이. 자연 속에서 살다 보면 미묘한 계절의 변화를 금세 알아챌 수 있습니다. 집, 거실. 아직은 이른 봄이지만 부부에게 일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식물을 손질하는 부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제 산에서 자라는 생강나무 꽃차를 만들어 보는 중이에요. 가지와 잎과 꽃에서 생강향이 나는 거예요. 이른 봄에 잎보다 먼저 피는 생강나무 꽃을 약한 불에 덮어서 잘 말리면 향긋한 꽃차가 완성되는데요. 저마다의 빛깔과 향을 가진 다양한 꽃은 자연이 부부에게 내린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계절마다 자생하고 있는 우리 산 주변에서 우리 농장 주변에 있거나 우리 농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꽃 한 50여 가지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이 또 이제 꽃차 하면은 눈이 첫째 행복해지고 즐거워요. 향기도 나고 또 이제 또 맛도 볼 수 있어서 마음을 열기엔 그만인 것 같아요. 영택 씨도 부지런히 뭔가를 다듬고 있는데요. 분명히 어린 시절에 많이 본 식물인데 이름도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이게 이름이 뭐죠? 저는 봄의 전령사를 지금 손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버들강아지. 장식용으로도 좋은데 이제 봄이란 느낌을 크게 주는 또 이제 식물이기도 하고 또 꽃꽂이 생화 꽃꽂이 재료로 저희 주문 들어와서 또 도시로 배달도 가요. 이제 꽃과 관련된 이제 소득의 한 내용이죠. 3월에 원래 2월하고 2월에 대부분 나가는데 아직 조금 더 나갈 때가 있어서 주문량만큼만 나가고 있어요. 딱히 서두를 것도 없습니다. 할 일을 하나 마쳤으니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는 필수. 깨끗한 붉은 빛깔의 눈도 호강입니다. 야외 테라스. 색깔 너무 예뻐요. 자연의 색. 빨간색 꽃차를 컵에 따라 마신다. 숲으로 들어온 이후는 늘 이렇게 붙어있는 부부. 시간이 길어진 만큼 다투는 일도 많았지만 그 모든 고비를 다 이기고 이제는 편안함만 자리했습니다. 이명택 씨. 여기 귀농귀촌 하면서 그때부터 귀촌 시작해서 12년 차. 아침부터 밤까지 항상 아내와 함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많이 싸웠어요. 다툴 일도 많았고. 왜냐면 내가 저런 모습을 도시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또 아내 또한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막 항상 열심히 일하고 아침에 갔다 밤늦게 오고 또 이렇게 뭐 좋은 모습만 서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귀농귀촌을 하면서는 이제 하루 종일 있으니까 좋은 모습만 아니라 나쁜 모습도 많이 서로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많이 실망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다 이렇게 막 했는데 이런 것들이 보니까 서로를 좀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의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혜정 씨가 가꾸는 보물인 온실. 지금은 휑하니 그저 흙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봄을 맞이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벌어지는 중이랍니다. 혜정 씨는 조금 도와주는 거죠. 구석구석 물을 준다. 이 안에 다 지금 이제 올해 피어날 것들이 다 이제 땅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잘 자랄 것 같아요. 목이 엄청 말랐을 것 같아요. 온실안은 우리가 먹는 꽃을 따서 이제 샐러드도 먹고 먹는 꽃으로 뭔가를 하는 일도 하거든요. 근데 밖에서 비를 맞으면 꽃이 다 상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쁘게 보존돼야 되는 꽃들은 주로 이렇게 온실안 하우스 안에서 자라게 하죠. 지금 제 마음에 가장 봄이 온 거는 튤립 선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 싹이 나온 거야. 이렇게 촉이 올라왔죠. 튤립이에요. 와, 이렇게 보는 기쁨이 완전 봄이 왔어요. 얼마 후 봄이 깊어지면 예쁜 꽃으로 뒤덮이겠지만 생각지 못한 반가운 선물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봐도 자연의 생명력은 신기합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을 비집고 나온 이 녀석. 오늘 저녁에 이거 해봐야 되겠어요. 겨울을 난 온실 땅에서 뽑은 이제. 풀. 채소라서 맛있을 것 같아요. 봄은 조금만 부지런히 몸을 돌리면 자연에서 난 먹거리가 지천인 계절. 쓸데없는 이 잡초도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뽑아놔도 흙이 있으면 다시 살아붙어요. 그래서 이거는 닭장이나 토끼장에 갖다 주면 걔네들에겐 좋은 먹이도 되죠. 숲속으로 귀촌한 지 11년째. 흙집에는 어느새 가족이 늘었습니다. 이곳은 남편 영택 씨의 보물이라는데요. 닭장. 자, 얘들아, 아주 맛있는 먹을거리 왔다. 닭장인가 했더니 요란한 소리에 밀려 미처 안 보였던 토끼들도 보입니다. 해가 갈수록 살림이 늘어나는 것처럼 동물 식구들도 늘어났죠. 처음엔 토끼만 길렀었는데 제가 학교에 관계된 일을 하거든요. 마을쌤이라서.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6마리의 이렇게 새끼 다 중병아리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걔네가 이렇게 낳고 알로 자연부화로 나서 이제 가족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저 비둘기도 지인이 한 쌍인지도 모르고 갖다 줬는데 저렇게 이제 자기네가 이제 번식시킨 거예요. 저희 남편은 이 사료 모이 주는 걸로 일과를 시작해요. 네. 한 지붕 3가족입니다. 작업실 옆에서 나무를 손질하는 영택 씨. 은빈이 온대요. 지금 당신이 전화 안 받아서 나한테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따가 도착할 때쯤에 전화하면 걸어올 건가 태우러 와주실 건가 묻더라고. 어쩌다 귀촌을 하긴 했지만 막상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조금은 막막했던 영택 씨에게는 목수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뚝딱도 하는 게 재밌어 보여서 했는데 이게 취미가 되고 또 경제가 되네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학교도 가고 관공서도 가고 하니까 더 재밌어요. 돈이 되니까. 영택 씨는 목공예품을 만들 뿐 아니라 이곳에서
목공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수강생들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목공을 하니 일석이조죠. 사실 막연했죠. 와서 뭐 할 것인가. 뭘 먹고 살지? 애들은 셋인데 뭘 먹고 살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죠. 근데 막상 여기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야. 가서 뭐 하지? 근데 사실상 한 1년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여기서 살 수 있는, 이게 살 수 있고 내가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눈에 보여져요. 단지 오기 힘든 그런 두려움이 더 큰 것이지, 막상 와보면은 진짜 할 게 많습니다. 할 게 많아요. 영택 씨의 작업실에서 나가는 혜정 씨. 아들을 데리러 가야죠. 아들이 온다니 혜정 씨는 신이 났습니다. 올해 고등학생이 되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아들이 처음으로 집에 오는 날이니 당연히 신이 날 수밖에요. 차에서 내려 반갑게 웃으며 아들에게 다가간다. 우리 반가운 아들. 얼마 만에 보냐. 겨우 일주일이지만 아들과 처음 떨어져 있으니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돌아온 집, 주방. 엄마의 사랑은 음식에 담기기 마련이죠. 저녁을 준비하는 혜정 씨의 손길이 바쁩니다. 오랜만에 엄마의 집밥을 먹을 아들을 위해서 봄내음 가득한 밥상을 차릴 계획입니다. 요리하는 혜정 씨의 뒷모습. 이게 추위를 견뎌서 그런지 맛이 굉장히 자연의 맛, 그야말로 어떻게 해야 되나? 향이나 맛이 좀 더 야생의 느낌이 나요. 추운 데서 살아남아서 그런지. 똑같은 나물이라고 해도 계절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지는 걸 자연에 와서 알았습니다. 제철 나오는 봄동이에요. 이제 이거는 우리 강원도 로컬 푸드에서 산 거라서 홍천에서 나는 거죠. 생재로 비빔밥 해 먹어보려고요, 아이들하고. 역시 봄을 느끼기에는 비빔밥이 제격이죠. 그런데 흔한 비빔밥과는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봄 향기 가득한 제철 봄동을 쫑쫑쫑 채 썰고 시금치도 그대로 담습니다. 저는 원래도 센 거를 좋아하는데 센 거, 또 월동한 시금치는 거의 익히지 않아요. 너무 달아요. 센 걸로 겉절이 해 먹으면. 무와 콩나물을 넣어서 익힌 밥에 싱그러운 봄나물을 넣고 슥슥 비비면 봄의 영양이 그득 담긴 맛있는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게다가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니 그 즐거움은 배가 되죠. 어린 시절부터 자연에서 지낸 아들의 입맛에도 딱입니다. 이야기하다 환하게 웃는 가족. 산천으로 들어오면서 아이들을 온전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혜정 씨. 6살이던 아이는 이제 17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오전이면 빼놓지 않는다는 부부의 일상. 엄마 가자, 우리. 올라가자 가자. 이제. 가자. 내가 당신이 내가 할게. 자, 가자, 마마. 알았어. 자, 가자. 이거 톱은 내가 데려갈게요. 그래. 남들은 일부러 시간과 공을 들여 산으로 가는데 집이 산에 있으니 이 호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죠. 매일 오전이면 반려견 마음이와 함께 숲 산책에 나서곤 합니다. 마음이 이제 자, 풀어놔요. 이제 마음이. 반려견과 함께 자, 산을 우리 산책한다. 마음이. 자, 달려자. 아, 목줄을 풀어주자 멀리 빠르게 달려간다. 사람이 없는 완전 한적한 길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쟤도 마음껏 뛸 수도 있고, 또 이제 마음이 이게 높은 곳에서 넓은 곳을 보고 아무도 없는 곳에 있으면 이게 마음도 조용해지고
그러니까 몸에선 열이 나서 운동으로 좋은데 마음이 이곳에서는 왠지 평화로워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도시에서 오는 사람을 잘 항상 데려오는 곳이에요. 누군가 오면. 네. 귀촌할 지역을 찾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이 유독 마음에 들었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운명처럼 여기에 터를 잡게 됐죠. 우와, 자, 드실 샷. 왕건이 주셨어요. 방금 자. 땅에서 주운 잣. 봐요. 알 보이세요? 네, 자달. 이렇게 큰 거야. 여보, 이거 자연 화분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길가에 버려져 있던 죽은 나무 조각. 와, 확실합니다. 이런 거. 자, 눈이 여기다 이쁜 보배군. 에? 눈이 보배야. 눈이 보배예요. 어서. 아우, 또 하나. 눈이 보배군. 네. 자연은 늘 이렇게 생각도 못한 선물을 안겨주곤 합니다. 물론 눈과 마음을 열고 삶의 속도를 낮춰야 보이는 선물입니다. 딱 와서 여기 보니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이었어요. 일. 내가 손으로 다 만져야 하고 발로 밟아야 되고 힘을 써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너무 많았죠. 잠깐은 후회는 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내가 수고해서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 것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즐거워하고 또 나의 것을 이제 내가 평생 살아야 할 나의 것을 만들어가고 지어가고 가꾼다는 것 때문에 즐겁고 기쁘더라고요. 아침 산책이 끝나고 부부에게는 오늘 꼭 할 일이 있습니다. 부부의 흙집, 여기, 외벽. 여기도 그렇고. 여기가 제일 크네요, 여기가. 진짜 이제 뒷부분은 우리가 미처 손이 못 간 부분에 이제 크랙이 간 거, 금이 가는 거 저런 걸 좀 메꿔야 되고요. 또 이렇게 이제 자연 집이니까 안쪽과 바깥의 온도차 때문에 얼었던 그 창틀에 있던 얼었던 것이 물이 해마다 흘러내리면서 저희가 저렇게 보수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네요. 그런 걸 좀 이제 새로 보수 좀 하려고요. 뭐든 사람의 손길이 더 간 것은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지은 지 10년이 훌쩍 넘었으니 손볼 곳이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그런데 흙집 보수라는 게 생각보다 별게 아니라네요. 틈이 생긴 곳에 흙을 바르니 보수 완료. 물만 들고 흙만 그 옆에 떨어진 흙만 들고 있으면 재료가 다 준비가 돼요. 여기도 물을 발라서 옆에 있는 흙을 쓸어 담으면 그냥 보수가 끝나요. 보실래요? 금방 깜짝같이 메꿔질 거예요. 물과 얘가 벽이 갖고 있던 원래 황토 자체로 저희가 메꾸지 않아도 장갑 낀 손으로 벽을 문지른다. 그렇죠? 깊은 홈 외에는 손이 많이 간다는 느낌으로 저는 대해보지 않았어요. 왜냐 이런 일을 즐겁게 생각하니까 이런 것이 재미로 느껴야지 일로 생각하면 시골에서 못 살아요. 도시로 생각하면 새로운 디자인, 뭐 벽지, 인테리어 그건 정작 돈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유행을 타잖아요. 근데 이 자연은 실증이 안 나요. 그리고 별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과 이제 노동을 뭐 놀이로 생각하면 일이 아닌 거죠. 저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남편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어떠신가요? 어째 영 대답이 없는데요. 아무리 일심동체인 부부라 해도 힘든 일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법. 언제나 일을 벌이는 여장부 아내 덕에 산골에서 머슴을 자처했지만 그래도 또 이만큼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이제 약간만 돕거나 손이 가면 아름다워지고 보수가 되고
또 좋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니까 성취감도 생기고 또 기쁨도 오는 거라는 게 더 크게 저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죠. 직접 내 손으로 지은 집이니 보수 정도는 일도 아니죠.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되는 참 좋은 흙집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흙집. 흙집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료는 바로 집 앞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땔감으로 쓸 나무를 주워 돌아가는 영택 씨. 이 집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구들방을 지필 요량입니다. 이번 겨울에도 이 구들방의 덕을 톡톡히 봤죠. 아궁이에 장작을 넣는다. 추울 때 가끔 한 번씩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무 해다가 이제 여기다가 떼면은 그냥 따뜻하게 뭐 한 이틀은 보낼 수 있어요. 오랜만에 구들방에 불을 지핀 이유는 손님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요? 매트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각자 매트 화장실에서 꺼다다 자기 거 가지시면 돼. 홍천군청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요가 수업이 있는 날인데요. 흙집은 늘 당연한 모임 장소가 되곤 합니다. 요가 수업. 자, 숨을 들여마시면서 팔을 어깨까지만 들어 올려볼게요. 숨을 들여마시면서 팔을 어깨 높이까지만 모으면서 그대로 들어 올려볼게요. 자, 자기의 왼쪽부터 할게요. 강사가 하는 말과 움직임을 보고 따라한다. 셋, 넷. 자, 천천히 고개가 먼저 내려가지 말고 우선 90도만 가볼까요? 자연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한 희혜정 씨는 그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지은 흙집과 숲속 정원을 공유하면서 이곳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죠. 아유, 애쓰셨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주방. 요거 이제 다 허브예요. 솥에 담긴 그래서 뜨거운 물에 허브를 넣는다. 마음을 좀 데피려고요. 솥을 구들방으로 옮긴다. 요가가 끝난 후엔 향긋한 허브향을 가득 담아서 뜨끈하게 데워진 구들방으로 배달합니다. 허브 하면 막 특별한 기억을 가진 사람이 많더라고. 근데 이제 사람에게 유익한 모든 식물을 허브라 그래요. 그게 이제 가장 유익한 거. 선한 거. 향기로나 먹어서 몸을 유익하게 하거나 다 통칭하니까 그냥 허브인데 이제 몸도 풀고 마음도 풀자고 요거 작가를 한 거예요. 그저 우리 가족이 살 집을 우리 손으로 짓자는 가벼운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둥근 흙집을 짓자 자꾸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흙집은 둥글게 모여 앉아 마음을 나누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명택 씨. 데크에 딱 앉아서 가만히 이제 물소리 들으면서 딱 바람을 딱 맞으면서 생각을 해봐요. 야, 내가 정말 지금 도시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불보듯 뻔한데 그런 생각하면 이제 내가 정말 잘 왔다. 처음엔 좀 망설였고 좀 그랬는데 내가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 도시에 있으면은 뭐 그냥 내가 그냥 일뿐이지 나를 위한 일뿐이지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거랑 그렇게 해서 뭐 내가 보람된다는 그런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딱 여기서는 이제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쁜 일들로 이제 집을 짓고 정을 가꾸고 했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 힐링하고 마음도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가는 걸 보면 진짜 보람되고 거기서 행복을 느껴요. 김혜정 씨. 우리가 함께하지 않았으면 이런 공간이 마련되진 않았을 거예요. 결국은 제가 남편 도움이나 남편 없이 이런 집이나 이런 공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하고 같이 있는 공간이니까 가족이 이렇게 친밀함으로 유지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후일에 커서 도시로 물론 다 가겠지만 고향과 같이 찾아들 부모가 있다는 거, 여기 아주 아름다운 공간, 추억이 있는 공간에 내가 이런 손을 보탰는데 라는 어떤 그런 힘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노년의 우리에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란 걸 부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촌을 하고 흙집을 짓고 나서 알았습니다. 잘못 들어선 길에서 발견한 오아시스처럼 어긋난 인생도 생각지 못한 선물을 준다는 사실을 말이죠. 가족이 만든 숲속 흙집과 정원에서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그 미래를 완벽히 계획할 수는 없겠지만 부부는 흙집을 짓던 처음 그때처럼 묵묵히 정성껏 삶의 하루하루를 쌓아 올릴 거라고 다짐합니다. 자막,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044-204-8000 기획 제작 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화면 해설 방송 8월이랐다 시즌4 숲속의 흙집을 짓자 생긴 일이었습니다.